부부의 사생활, 독일까요, 약일까요? 어느 정도를 사생활이라고 보느냐도 사실은 좀 많이 오늘 논란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예. 사생활. 어느 정도 내 사생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어야죠, 물론. 네. 이름이 다르고 성이 다른데 사생활 따로따로 있어야죠. 사생활이 있어야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서로 사생활 갖고 뭘 하나 그리고 호흡하고 핸드폰 몰래 남편 술 먹고 들어오면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서 뭐 어떡할 거야, 보면 어떡할 거냐 말이야. 그거 하는데 아, 벌써 흥분하셨는데. 내 벌써 손만 터져 보지 마. 또 해보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세워보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보지 말라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생활 좀 호흡하지만 남자도 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쥐잡도 잡으면 어떡하니? 아니 근데 선생님, 만약에 쥐잡도 다닌 이유가 이 사람이 전화 받을 때 나가서 받고 갑자기 볼륨을 낮추고. 뭐 이러면 이거 캐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캐서 어디까지 가려고? 예? 캐서 어디까지 가려고? 저는 남편이 없어서요. 저는 남편이 없어요. 해보고 싶은데. 혹시나 해서. 아니, 근데. 의심이 가도 캐보면 안 돼요. 의심이 가도. 막장 거장 가서 어떡하려고? 덮어. 아유, 제 얘기 하나 할까요? 아유, 제가 사실은 저보다 예쁘고 날씬한 여자들은 다 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면 저희 남편이 이제 교수다 보니까 조교들이 있어요. 그 예쁜 조교가 저희 남편에게 문자를 남겼어요. 교수님,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건 교수님 뿐이에요. 그걸 봤어요? 봤어요. 몰래? 그 순간에 제가 너무 화가 났던 게 뭐냐면 그 전날 제가 갑자기 연구실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그 예쁜 조교는 울고 있었고 저희 남편은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딱 들어갔더니 이 조교가 울면서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 오해를 살 만한 상황이네. 이거는 100% 아니겠어요? 네. 여보,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저보다 연하의 남자예요. 일어나더니 저한테 누나 그게 아니고 누나 그게 아니고 아쉬우면 누나예요. 누나 그게 아니고 오해가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는 뭐냐면 결혼할 남자의 그 조교의 결혼할 남자의 시어머니께서 결혼을 반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아는 게 아니라 상담을 진행했는데 하필 그 순간을 제가 이제 본 거였고 근데 이제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문자를 제가 봤잖아요. 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밤새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가 막 펼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이 정말 내 남편에게 사생활이 있느냐 물어본다면 전 있다라고 하면서도 마음은 쿵당쿵당 거리는 거죠. 그 상황이 그랬은 걸 갖다가 확실하게 알고 남편 말을 믿으면 되는 건데 왜 그걸 자기 자로다가 왜 계속 속삭여? 조금 아까 어맹란 누나 말씀하시듯이 그거 자꾸 이렇게 왔다 저만 복지. 그걸 왜? 근데 누가 마음이 연하 그렇게 남편하고 가잖아요. 살래? 이미 교수님 마음만 내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들 내가 해결할 것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내가 두제비치고 난리치고 해서 제가 해보니까요. 선생님 그렇죠. 지도 쫓을 군용을 보고 쫓아야지. 아니 정말 그 사생활을 가지고 막 몰아보니까 쥐도 고양이를 물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나한테 돌아오는 화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말 부부잖아요. 네. 남편이 일주일에 닷새는 지방에 있고 이틀 저한테 와서 있는데 그 이틀만 그냥 알면 되죠. 그 이틀도 그다지 다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저 밥이나 다 먹었는지 뭐 이렇게 알고 그저 그냥 잘 자는구나 알면 되지. 아침에 일어나 숨 쉬면 내 남편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흐비고 파는 거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맞아. 제가 상담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럴 줄은 몰랐어요. 제가. 닥치니까. 근데 그게 제 일이 되니까 이게 심장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선생님, 네. 거울 보고 내가 나를 상담하세요. 제가 셀프 상담으로. 거울을 보고 내가 나를 상담하시라고. 그래야지 선생님, 교수님을 누가 상담을 해주겠어. 아니 근데 이제는 거울 쳐다보고 상담할 것도 없어 선생님. 그저 동치미 보세요. 보시면 여기 답이 다 있어요. 나온 것 같은데, 예.
어른들은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은 얘기하실 네. 수 있지만 정말 선생님처럼 눈앞에서 뭔가 의심되는 행동이 보이거나 뭐 전화가 문자가 오든가 아니면 차량용 블랙박스 요즘 그거 확인 다 한대잖아요. 뭐 네. 누구 태웠었나 남편 옆자리에. 그런 거왜 소리랑, 자꾸 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팔리니까 만들지. 그렇다면 팔리니까. 우리 예. 젊은 목소리를 내실 분 중에 한 분 우리 강현재 변호사께서 예. 본인의 이야기를 한번 해준다고 예. 하거든요. 박수로 청해보죠. 실제로 이게 부부 사이에 휴대폰이 정말 판도라의 상자처럼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뭐 제 직접적인 얘기는 아니고 이제 저한테 상담을 오신 분이 아내가 잘 나가는 의사 선생님인데 이분은 이제 그냥 휴대폰 비밀번호 잠궈놓는 차원이 아니고요. 휴대폰을 하나 남편도 모르는 휴대폰을 하나 새로 만드신 거예요. 아, 아내분이? 네, 아예 만드신 거 이제 만드시고 그거를 이제 주로 병원이나 차에만 놔두기 때문에 남편분이 휴대폰이 하나가 더 있다는 걸 전혀 모르셨는데 이제 차에서 우연히 생전 처음 보는 휴대폰을 발견을 하신 거예요. 근데 비밀번호가 잠겨 있잖아요. 근데 자기 생일도 해보고 아내 생일도 해보고 했는데 안 맞아요. 근데 평소에 이제 이 의사 선생님께서 굉장히 좀 친하게 지내던 동료 의사가 있었는데 그 의사분 생년월일을 이제 우연히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남편분이. 그래서 뭐 아니겠지 하고 눌렀는데 그게 맞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이제 그 동료 의사분하고의 이제 은밀한 대화, 영상, 뭐 사진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있었던 거죠. 실제로 많은 경우는 핸드폰을 따로 하나 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이제 하나 그냥 갖고 있는 건데 비밀번호를 부부 사이다 보니까 이게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잠궜는데도 어떻게 푸시더라고요. 푸시면은 그 안에 열의 9은 그 기분 나쁠 수 있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좀 심각해지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의 문제가 그런 발생하는데. 일이 생기면 그걸 다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휴대폰에 예민해져요. 소리가 딱 뜨면 딱 귀가 커지고, 딱 뜨면 귀가 딱 커지고. 그리고 이제 괜히 불안해지는 거죠. 저도 자신을 가져요, 자신을 가져요. 아유, 선생님 제가 끝까지 거 하다 말면 네. 고만이지 뭘 그렇게 덜덜 떨어. 그게 안 오면 고만이지. 그러기에는 남편이 너무 잘생겼어요. 나는 영화 아니야? 아이고, 뻔히 앞에서 주름 잡고 있네. 나도 연하네. 그러시네. 맞네요. 정말 뻔데기 앞에서. 나 같으면은 그걸 아는 순간에 용서가 안 될 것 같아. 친구도 버리고 내 핀니도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잘잘못 안 따져보고 바로 그냥 그럼 그건 덮으시겠어요? 약속이 필요가 없어. 그런 식으로 그렇게 갔다면은 그건 다 판도이지 친구끼리. 어떻게 그런 막된 사이가 우리 입에서 놀아야 돼요. 우리가 비밀번호 알아내는 게 사실 지금 남편의 비밀번호는 여기 여자 출연자들은 없으니까 혹시 아시나요? 저는 지금 이제 만나는 사람의 패턴이에요. 요새는 스마트폰 그쵸. 다 패턴이라는 걸 하는데 저는 좀 제일 이상적인 게 그건 것 같아요. 굳이 알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적당하지 않은데 또 상대방이 굳이 내가 안 보게 숨어서 패턴하고 이것도 좀 되게 어색한 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해서 자연스럽게 제가 그걸 알게 되는. 대부분의 여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딱 사귀게 되면 결혼 전에 이미 100일 되면 우리 기념일로 비밀번호 지정. 그리고 옛날에 많이 되게 커플 요금제. 맞아. 그러면 음성 사서함을 비밀번호를 하나로 해서 뭐 서로 확인. 그거는 아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여자들은 계속 남자친구한테 내가 확인해? 나 못 믿어? 근데 왜 말 못해? 뭐 숨기는 거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여자들이 사실 더 많은 것 같아요. 인정하기 싫지만 여성들이 반성해야 되는 게 자신감의 결여예요.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게 남자들을 쪼고 확인하고 의심하고 그러는 거지. 술 마시고 집에 들어가면 와이프들은 어떤 이쁜 여자랑 섹시들이랑 놀았을까 하는 것 같아서 그것조차 감추는데 우리 여성들이 좀 남자들 좀 숨 좀 쉬게 해주자. 사생활을. 근데 사실은 남자들이 살면서
처음부터 그렇게 신뢰를 가게 하지 않고 전작이 있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오지 않았겠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궁금해요. 왜 내가 여기 앉아서 왜 그거 왜 알아요? 라고 떠들지만 궁금하죠. 근데 궁금해 보니 내 손해라던 거지. 그러니까 안 알고 싶다라는 거고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 알고 싶은 거지. 궁금해요. 근데 요새는요 희한한 게 있대요. 뭐 이게 전화번호만 나오면 그 사람 사진 같은 거 이런 게 그 신상 명세들 뜨더라고요. 네. 꽉 뜨는데 이름은 남자 이름으로 해놓고 얼굴은 여자 얼굴 뜨는 그러니까 정말 진짜요. 저리 해놓으면 속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안다고 해도 남자들은 나름대로 머리 꼭대기 위에서 그 아내를 다스리는 법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길을 써본들 야 놀아라 이거 늙어던 보자 이런 열 거죠. 사람이 한도도 못 지켜. 맞아요. 사이에 전화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부부 사이에 전화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 상대방에게? 네, 저는 결혼한 지 16년이 됐는데요. 결혼 초에 와이프가 제가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가니까 맨날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집에 가서 얘기했어요. 당신 왜 전화하는 거야? 당신 걱정돼서 그렇대. 나는 합법적으로 안전한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어. 그리고 나는 다 큰 성인이기 때문에 알아서 잘 들어가. 그리고 난 주사가 없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아. 걱정하지 마. 단 전화할 때는 두 가지다. 집안에 긴급한 일이 있거나 꼭 전화해야 돼 기묘한 일 있을 때만 전화를 해라. 아이가 아플 때라든가 그럴 때는 전화를 해라. 아, 낮에도 전화하면 안 돼요, 그럼? 네, 일하는데 방해돼. 진짜? 저는 진료 시간에 전화를 받지 꼭 않습니다. 물어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 밥을 끓여야 돼 말아야 돼. 문자로 남기라 그래요. 된장을 끓여, 김치를 끓여. 제가 먼저 얘기합니다. 있잖아요. 저는 집에 들어갈 때 먼저 얘기해요. 나 오늘 집에서 저녁을 하니까 저녁 나 된장찌개가 먹고 싶어. 그건 집사람 사는 거잖아요. 나 아니에요. 오늘 들어갈 그렇지 것 않습니다. 같아, 저는 이걸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는 우리 와이프가 꿈이 뭐냐면 제가 의처증이 있는 게 와이프의 꿈이에요. 저는 방처증이에요. 방목을 합니다. 와이프도 자유롭게 살고 저도 자유롭게 살고. 다 큰 성이니까 자기가 한 일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를 들어 바람을 폈다고 합시다. 근데 만약에 제 핸드폰을 우연히 봐서 바람을 핀 거 찾았으면 바람 핀 건 두 번째고 핸드폰 저희 사생활에 침해한 거에 전 분노할 것 같아요. 바람 핀 잘못은 두 번째고 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건 전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나 그런 케이스 봤어요. 네. 왜 그 바람 그러니까 만약에 휴대폰에 여자하고 나눈 문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친구가 이걸 풀었어. 하루 맹쟁이 이렇게 해가지고 풀었어.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너 왜 내 전화한테 손댔냐고. 도리어 화를 내고 도리어 그거 화를 낼 수 있는 저 그게 맞다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네. 불법인 경우가 너무 많지 않나요? 네. 예. 지금 이렇게 보는 것도 불법이죠.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무조건 범죄예요. 무조건 범죄예요? 범죄이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남편이 아내 고소하면은 형사처벌 받아요, 아내가. 그러니까 바람 핀 건 두 번째 문제라는 게 맞는 말씀이세요. 내 걸 왜 봤어라는 주장이 사실은 설득력이 있으신 거예요. 더 세게 나가도 설득력이 있는 거고 두 번째 고민하셔야 될 부분은 그 관계는 끝난다고 보면 되잖아요. 본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아서 단지 그 남편의 어떤 그 부정행위를 알고 싶어서 했을 수 있는데 결국 그 관계는 이혼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감수할 수 있으시면 하시는데 와이프의 사생활을 얼마나 존중하냐면 와이프의 옛날 사진을 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사진부터 어렸을 때 사진 안 보여주려고 하니까 저는 일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와이프의 과거에 대해서 완전히 남자가 봉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야. 자, 지금 과거 얘기 나오셨는데 와이프의 옛날 사진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요 얘기에 대해서 이런 과거사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우리 이혜정 선생님 박수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이제 제가 남편하고 결혼하고 나서 바로 시어머니랑 같이 살았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약혼을 하고요. 이제 남편이 저 시골에 보건소에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약혼하고 나서 그 춘천에 어느 보건소에 근무를 했는데 토요일 날 그 강촌 유원지를 가자고 그래서 갔더니 그 앞에 보건소 딱 마주보는 그 앞에 제가 그렇게 이제 미리 가서 기다리고 앉았더니 남편이 30분이 돼도 안 오고 1시간이 돼도 안 오는데 웬 여자가 모자 하나 이렇게 쓴 여자가 하나 거기 서 있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제가 아는 것 같은 얼굴이더라고요. 저 내 동창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얼굴 보고 있는데 굳이 아는 척은 하기 싫어서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제 남편이 제 약혼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상을 막 쓰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그러고는 굳이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을 필요도 없고 환자나 이런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말았죠.
그러고 났는데 결혼을 하고 이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신혼여행 갔다 한 일주일쯤 됐는데 마늘을 이렇게 까고 앉았는데요. 느닷없이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마늘을 까시면서 갑자기 얘 너 참 네가 승리자다 이러시면서 이제 말씀을 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 남편이 한 2년 세기내가 있었다 하시면서 이제 그거를 어머니 의도는 절대로 뭐 그 너 남편 여자친구가 있었어 막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그 얘를 띄어내고 너를 맞이했는지에 대한 당신의 노고를 이제 저한테 자랑하시는데 알겠다. 자랑하시는 선택했다. 거예요. 근데 예. 이제 근데 순간에 딱 제가 느껴지는 게 그럼 보건소 앞에서 내가 약혼하고 본 사람이 그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제가 딱 들어서 어머니 그럼 키가 이렇게 됐던 이름이 요런 친구 요 친구였나요? 하니까 어머니가 너 걔 이름을 어떻게 아니?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그 제가 아는 친구 같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머니가 이제 그 친구의 집안을 막 얘기를 하시면서 못했던 이유를 막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막 짐 정리를 이제 제 짐이랑 같이 정리를 하는데 남편의 일기장이 하나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버리지 못하는 그 자기의 습성 때문에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은 거죠. 이제 그래갖고 일기장에 쭉 고등학교 때부터 쓴 일기장이 쭉 나오는데 정말 어느 부분부터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또 사진이 2장 거기에 이렇게 끼어 있는 거예요. 제 남편의 여자 보는 눈이 정말 없는 게 그때 그 여자나 이 사진의 여자나 저나 인물이 그닥 별 미인은 그냥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오메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하고 헤어져봐야 또 그런 거 만난다라는 게 정말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그래도 그 셋을 합쳐보면 그중 그래도 인물은 지가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위안이 좀 드는 거예요. 걔는 막 제가 드라마를 찍는 거예요. 나쁜 남편이 뭐 그 가로등이 희미해서 깜빡거리고 뭐 어째고 저째고 이렇게 써놨는데 빌어먹을 인간들 뻥뻥이 돼서 뭐를 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또 무슨 그 친구가 아마 기숙사에 있었나 봐요. 그런데 기숙사 앞에서 이 말타기 놀이를 가위바위보로 해서 말타기를 했는데 뭐 네 그렇게 써놨는 거예요. 제가 그날 저녁에 들어왔길래 둘이서 가위바위보에서 말타기를 말타기 이렇게 타는 거다. 하자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왜 느닷없이 말타기를 안 하냐고 안 한다고 그러더니 절 보고 무거워서 말타기 하면 나 찌그러져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제 마음에 아니 그러면 걔는 몇 킬로나 됐나 걔도 날씬하진 않아 뭐 이런 막 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제가 한참 생각을 했어요. 하다가 남편한테 제가 그냥 그거를 내놨어요. 내놓고 근데 내가 이걸 왜 정리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굳이 그게 있었다는 기억도 하지 않았고 굳이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좀 고마웠어요. 굳이 그거를 막 숨기고 없애서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조차도 그냥 뭐 있었던 기정사실이고 그거를 또 굳이 없애야 될 만큼 숨기고 싶은 것도 아니었고라는 게 그냥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그걸 내놓으면서 그 사진하고 같이 여기 사진이 들어있더라. 본의 아니게 내가 보게 됐지만 내 기분이 지금 너무 죽을 만큼 힘이 드니까 이걸 지금 내 앞에서 없애주면 어떻겠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들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바로 그걸 들고 아파트로 그렇게 내려나가요. 그래서 제가 얼른 베란다로 가서 봐야지. 또 어디다 묻어놓나 봐요.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쳐다보니 딱 덮어서 그거를 이렇게 돌아가더니 찍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베란다 구석탱이로 가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보이길래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걸 찍고 이렇게 서 있더니 한 5분 정도 있더니 그냥 아이스크림을 2개를 사가지고 들어와서 저한테 그냥 그 아이스크림을 하나 주면서 그래 미안하다고 속 불났지 그러면서 이거 하나 먹고 나는 이걸로 다 이제 마음으로 없는 이야기니까 당신도 이거는 생각 안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걸로 그냥 다 묻어버렸는데 정말 할 얘기가 많다는 분이 계십니다. 예. 그래서 한번 마이크를 한번 드릴게요. 우리 예. 농객분께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제가 결혼한 지 한 10년 됐는데
결혼 날짜를 잡고 이제 3일 전에 남편 짐과 제 짐이 이제 함께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는데 우리 신랑이 갑자기 저녁 때 신나게 들어오는데 뭐 예쁜 상자를 갖고 와요. 곱게 뭐 포장도 되고 리본도 달려있어. 요거는 자기 장롱에 넣어달래요. 아니 뭐 나와의 추억이었나? 1년 계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대를 했죠. 제 건 줄 알고. 저와 그 사람의 추억. 그래서 다 짐 정리를 하고 저녁에 차 한 잔을 딱 마시면서 그 생각이 딱 나길래 함을 딱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웬걸요. 자기가 사귀었던 여자의 러브레터와 그 여자의 사진이 들어있는 거예요. 정말 똑같이. 근데 거기까지 좋아요. 그 내용이 어젯밤에 오빠의 숨결이 제 귓가에서 아직도 느껴져요. 쇼크였어요. 그런 거를 흔적을 기자, 남기는 게 어떻게 해야 문제예요. 될까요? 그거는 자기 추억이고 그렇다면은 자기가 보관을 해야지. 왜 아내 들어 장롱에 노조래나 미련 곰딴지같이. 서울의 남편분.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세월이 가면은 지가 버리든지 그래야지. 그걸 뭘 증거 삼아서 그가 아유. 고등학교 선생님이 졸업할 때 너희들 첫날 밤에 남편하고 그리고 또 술 먹을 때 절대 그 전에 만났던 남자 얘기를 하지 말아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떤 상황인데도 잡아떼라. 그러면 넌 행복할 테니까. 그 얘기 해줬던 선생님이 그렇게 고마웠대요. 진짜요? 네. 아예 안 맞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더 명 만났어. 그런 게 정답인 거죠? 근데 그렇게 막 진지하진 않았어.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아니 거야? 당연히 지금 오빠를 제일 사랑하니까 내가 오빠랑 결혼했잖아. 이게 이제 나의 영원한 첫사랑을 마지막 사랑 이렇게 마무리 끝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계속 꽂지. 너는 괜찮아. 이혼감이야. 왜요? 이 세상이 암만 대화를 하고 세상 없이 뭐 이해를 하고 그런다고 그래도 남자의 그 질투심이라는 건 이름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조사당한 거야. 그런데 이 바보가 다 말을 한 거야. 아까 졸업하는데 선생님이 과거를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선생님은 6년 동안 아리키고 라스트로 진짜 중요한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죽어도 말하지 말아야 돼요. 어떡해.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포도주 한 병 따면서 야 나도 그랬는데 너 먼저 얘기해봐. 나도 얘기할게. 그럼 이 빠진 그 처녀들이 진짜인 줄 알고 다 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뭐 바람을 피든지 딴청을 부려요. 그래갖고 이혼하는 거나 많이 봤어요. 절대로 거기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너 이렇게 큰일 나. 쿨하게. 사실은 저도 안선영 씨 굉장히 예쁘잖아요. 후배 중에 예쁘고. 근데 방송 나올 때마다 첫사랑 얘기하더라고요. 별리야 너. 그거 여자들이 자기 첫사랑에 대해서 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렇게 쿨하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진짜로 아니.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한민국의 전국 미혼 남성들께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해왔던 저의 과거 얘기는 어디까지나 방송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남의 경험을 가져다 제 것으로 한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밝혀드리면서 제가 했던 얘기는 제작진이 써준 대본이며 말도 안 돼. 저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정말 저희 어머니의 귀한 딸로 보수적으로 자랐습니다. 이 옷도 제가 입고 다니는 의상이 아니라 코디가 시청률을 위해 벗긴 것일 뿐이며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